아주 오래된 한 촌부의 일기.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찾아왔다. 인상이 좋은 편은 아니다. 꽤 험한 일을 겪었는지 두 눈에는 도끼가 서리어 있다. 개인적으로는 내치기를 바랐지만 마음씨 좋은 촌장은 이방인을 받아주었다. 언제나 그랬듯 나는 신경을 끄기로 했다. 사내가 마을에 정착한 지 사흘이 지났다. 그는 무척 조용하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오지랖 넓은 몇몇 주민은 그에게 호기심을 보였지만 나는 딱히 관심이 없다. 일주일. 그러니까 사내가 마을에 온 지 열흘이 지났다. 이제야 그가 무엇을 하는지 알게 되었다. 담장 너머를 훔쳐본 꼬맹이들이 말해주었다. 사내는 매일같이 검을 휘두르고 있다고 한다. 사연이 있어 보이더니 그런 것이었나. 여전히 큰 관심은 없다. 한 달이 더 지났다. 그는 여전히 자기 집 마당에서 검을 휘두르고 있다. 직접 본 것은 아니다. 그냥 그렇다고 들었다.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났다. 여전하다. 사내는 검을 휘두르고 주민들은 그를 두고 제잘거린다. 복수를 준비하는 것이라느니, 몰락한 기사라느니, 과거에 이름을 날렸던 용병이라느니. 솔직히 시끄럽다. 나는 정말 관심이 없는데 내일은 그가 검을 휘두르는 모습을 직접 보러 가야겠다. 무려 반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수련을 이어가고 있다. 이쯤 되니 호기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 얼마나 빠를까? 얼마나 묵직할까? 대체 얼마나 대단한 검술을 연마하고 있기에 그토록 지독한 노력을 이어가는 것일까? 내일이면 알 수 있겠지. 실망이다. 무척이나 실망이다. 검을 모르는 주민들이야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때 상회에서 일하며 여러 검사를 보았던 나는 알 수 있었다. 전혀 대단하지 않다. 그저 그런 실력이다. 분명 사연은 있을 것이다. 가슴이 미어지고 심장이 타들어가는 듯한 아픈 사연이. 하지만 저런 노력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멍청하다. 그리고 조금은 안쓰럽다. 이제는 정말 관심을 끊어야겠다. 얼마 뒤 새로운 가족이 마을에 들어왔다. 퇴역한 용병과 그의 아들, 그리고 딸. 딸의 이름은 레마. 무척이나 고운 사람이다. 웃으며 인사할 때는 천사가 따로 없다. 내일은 어떻게든 말을 걸어봐야겠다. 그리고 중요하지는 않지만 사내는 오늘도 검을 휘둘렀다. 이것으로 벌써 3년째다. 기분이 참 묘해. 오랜만에 다시 펜을 들었다. 나는 2년 동안 구애한 끝에 레마를 아내로 맞이했다. 더는 바랄 것이 없을 만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 사내가 좀처럼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5년은 참으로 긴 시간이다. 수많은 사람이 희로애락을 수십 번씩 반복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마당에서 검을 휘두르고 또 휘둘렀다. 대체 이 고행을 언제까지 계속하려는 것일까? 내일부터는 매일 확인해 봐야겠다. 5년 1개월 12일째. 사내는 오늘도 검을 수련했다. 6년 2개월 18일째. 사내는 여전히 검을 수련했다. 6년 9개월 3일째. 눈이 꽤 많이 내렸다. 그래도 사내는 검을 수련했다. 오늘 아이가 태어났다. 레마와 나의 사랑스러운 딸 로라가.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 아이의 탄생을 축하해 주었다. 그리고 사내는 수련을 이어갔다. 오늘은 그러니까 15년 하고도 생각해보니 오늘은 그가 수련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어차피 검을 휘두르고 있겠지.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밤이 되면 달이 떠오르는 것처럼.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느덧 나이를 먹은 촌부는 손주가 깨우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날씨가 좋아 산책을 나온 그에게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넸고
모두가 그를 촌장님이라 부르고 있었죠. 그저 평범한 촌부였던 그가 어느새 마을의 촌장이 될 만큼 긴 세월이 흐른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마을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단 한 곳, 매일 검을 휘두르던 사내의 집만 빼면 말이죠. 사내가 이 마을에 정착한 뒤로 흐른 시간은 무려 37년. 촌장은 습관처럼 담장 너머로 사내의 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깜짝 놀란 표정으로 집 안을 향해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두 눈을 부릅뜬 채 마지막 순간까지 검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었죠. 촌부의 일기는 마지막 기록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그 모습에서 한동안 눈을 뗄 수 없었다. 그의 몸을 감싸고 있던 은회색 빗무리가 완전히 사라졌을 즈음, 나는 그를 바닥에 눕히고 조심스럽게 눈을 감겨주었다. 촌장은 한참 동안 사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셨기를. 그렇게 한 남자의 길고도 지독했던 수련이 끝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헉! 한 소년이 거친 숨을 내쉬며 눈을 떴습니다. 뭐야, 이 꿈은. 이곳은 헤일 왕국 남부에 자리한 파레이라 영지. 파레이라 영지는 주변에 여러 왕국을 잇는 교역의 중심지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역보다도 더욱 유명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파레이라 남작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파레이라가의 영의 키릴은 불과 11살이라는 나이에 정식 요술사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요술사는 대단하다고 알려진 마법사보다도 훨씬 보기 힘든 특별한 존재였죠. 하지만 문제는 장자인 공자였습니다. 키릴도 충분히 유명했지만 그녀보다 더욱 유명한 사람이 바로 장남 아일은 파레이라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태 공자.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은 뒤 15살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허구한 날 침실에 틀어박혀 잠만 잤기 때문입니다. 눈앞에서 어머니를 잃은 충격이 어린 아이른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던 것이죠. 병사들이 공녀와 공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그때 파레이라 남작의 두 번째 부인 아멜리아와 키릴이 나타났습니다. 병사들은 황급히 대화를 멈췄지만 당당하고 뛰어난 키릴의 모습은 오히려 아이른과 비교될 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아이른은 자신의 침대 위에서 잠이 오지 않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온종일 깊이 잠들어 있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 한 사내의 일생을 지켜보는 기묘한 꿈을 꾼 이후 모든 것이 이상해졌습니다. 지쳤을 때 입안에서 느껴지는 단맛부터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감각까지 꿈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생생했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너무나 근질거렸습니다. 도저히 가만히 누워있을 수가 없었죠. 결국 아이르는 문 밖에서 대기하던 하인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람을 부르고 나니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입술만 달싹이던 그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검을 휘두르고 싶은데. 잠시 후 파레이라 가문의 연무장, 평소와 달리 수많은 기사가 한 곳에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당황한 눈빛으로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죠. 바로 그 게으름뱅이 공자가 연무장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얼굴조차 보기 힘든 아이른이 갑자기 연무장을 찾아왔으니 당황하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설마 검술 수련을 하려는 건가? 모두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아이른은 벽에 걸린 여러 자루의 검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검을 휘두르기 위해 자세를 잡았습니다. 순간 연무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른이 검을 휘두르기 시작하자 기사들은 곧바로 그를 비웃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이기는 했지만 정말이지 형편없는 실력이었죠. 허구한 날 잠만 자던 게으름뱅이가 처음부터 잘할 리 없었습니다.
처음 잡은 자세만큼은 그럭저럭 봐줄만 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기사들은 아이른이 갑자기 검을 잡은 이유가 가이른 영지의 소영주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달 이웃 영지에서 찾아온 가이른의 소영주가 아이른에게 노골적인 망신을 준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아이른의 수련을 그 일로 상처받은 자존심을 달래기 위한 행동이라고 여겼습니다. 기껏해야 사흘, 그것도 하루에 30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며 비웃었죠. 하지만 아이른은 그들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검을 한번 휘두를 때마다 팔뿐만 아니라 전신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계속해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온몸이 견디기 힘들 만큼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몸은 이렇게나 고통스러운데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꿈속에서 보았던 사내의 움직임을 따라하면 할수록 가슴속을 짓누르던 무언가가 조금씩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검을 휘두를 때마다 떠올리기 싫었던 기억과 오랫동안 쌓여있던 응어리가 함께 날아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른이 정신없이 검을 휘두르고 있을 때 기사들이 다가와 그를 말렸습니다. 어느새 날이 저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른은 해가 진 줄도 모른 채 수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사들이 그를 말리자마자 힘이 완전히 빠진 듯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아이른은 온몸에 삭신이 쑤신다며 괴로워했습니다. 그깟 꿈이 뭐라고! 이렇게 온몸이 아파서는 잠조차 제대로 잘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5분 뒤 아이른은 세상 모르게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아이른은 이전과 달리 생기 넘치는 얼굴로 아침 식사를 허겁지겁 먹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연무장에 갈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도 아이른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꿈에 계속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몸을 근질거리게 만드는 기묘한 충동을 해소하기 위해 매일 검을 휘둘렀죠. 하지만 막상 검을 잡고 나니 잡생각도 사라지고 무언가를 해냈다는 보람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전혀 나쁘지 않은 변화였습니다. 지금 아이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검을 더 많이 휘두르려면 그만큼 많이 먹어둬야 한다는 것. 잠시 후 기사들이 연무장으로 향하던 길에 한 노인이 다가와 길을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여행 중인 방랑 기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연무장에 도착한 노인은 검을 휘두르고 있는 아이른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대충 시간이나 보내려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아이른이 이웃 영지의 소영주에게 망신을 당한 뒤 홧김에 수련을 시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순한 의도로 검을 가볍게 대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거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자 그곳에는 그리핀을 타고 날아온 키릴이 있었습니다. 그리핀, 사자의 몸과 독수리의 날개를 지녔으며 강철처럼 질긴 가죽으로 뒤덮인 전설 속의 동물. 본래 현실에는 존재할 수 없는 생물이었습니다. 자신이 빚어낸 창조물을 움직이게 만들고 더 나아가 살아있는 것처럼 기운을 불어넣는 능력. 그것이 바로 요술사 키릴의 힘이었습니다. 아이른은 자신을 찾아온 키릴에게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키릴은 잠시 침묵하다가 차가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짓, 당장 그만둬. 하지만 아이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다시 검을 휘둘렀습니다. 그 모습에 화가 난 키릴은 검술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나이가 될 때까지 매일 잠만 자놓고 이제 와서 목검을 몇 번 휘두른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했죠. 결국 키릴은 아이른을 향해 형편없다는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그때 아멜리아가 나타나 키릴에게 오빠의 수련을 방해하지 말라고 말리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방랑 기사만큼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주변이 이토록 어수선한데도 아이른의 집중력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아이른을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키릴은 아무도 모르게 아이른의 방에 무언가를 두고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아이른은 머리맡에 놓인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낮에 했던 말은 미안해. 오라버니가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무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걱정됐어. 휴식에 도움이 되는 인형을 놓고 갈 테니 도움이 되기를 바라. 그리고 엄마한테 내가 다녀간 것은 비밀로 해줘. 하지만 편지의 뒷면에는 아멜리아가 남긴 메모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키릴이 귀찮게 굴면 말하리엄. 그전까지는 모르는 척 해주마. 키릴도 아멜리아도 10년 넘게 방 안에 누워만 있던 아이른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른 역시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방 안에서 혼자 식사하던 그가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겠다고 말한 것이죠. 가족들과 마주 앉은 아이른은 그동안 꺼내지 못했던 진심을 전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키릴에게 언제나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다고. 그동안 걱정만 끼쳐 죄송하다고. 그리고 모두를 사랑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아이른이 수련을 시작한 지 보름째. 연무장에는 방랑 기사 노인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가 아이른의 수련을 지켜본 지도 벌써 열흘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열등감과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에 시작한 수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노인은 자신의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태공자.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게으르게 살아온 소년.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영웅이라도 지긋한 나이가 되어서야 완성한다는 강철의 의지가 고작 15살인 아이른에게서 보이고 있었습니다. 만약 아이른이 앞으로도 계속 검의 길을 걷는다면, 그리고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다면, 과연 이 소년은 어떤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노인은 그것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관리인에게 아이른의 검술 스승이 따로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곧 아이른의 스승으로 정해진 사람의 이름을 듣자마자 버럭 화를 냈습니다. 정식 훈련을 하루 앞두고 술이나 퍼마시고 병사들에게 고함이나 지르는 난봉꾼에게 이토록 보석 같은 소년을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곧장 파레이라 남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른이 지닌 잠재력에 관해 설명한 뒤 크로노 검술관의 입관 추천서를 건넸습니다. 크로노 검술관, 국적과 성별, 신분을 가리지 않고 재능 있는 아이들만을 선별해 가르치는 대륙 최고의 검술관. 그곳에 정식 수련생이 되는 것만으로도 웬만한 귀족 이상의 대우를 받을 수 있었으며 명성 또한 왕립 아카데미를 뛰어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혹독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입관 시험을 통과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그 안에서 끝까지 버텨내는 것은 더욱 어려웠죠. 파레이라 남작은 아이른을 불러 검술관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결정을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면 편하게 거절해도 된다고 말했죠. 아이른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한 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10년 동안 누워만 있던 내가 이제 와서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자신이 과연 대륙 최고의 검술관에서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른은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도 더는 주저앉아 있고 싶지 않아. 나를 위해서도,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결심을 내린 아이른은 곧장 아버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파레이라 남작이 아이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른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아이른은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며 크로노 검술관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 키릴은 오빠에게 작은 검 모양의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르는 크로노 검술관에 도착했습니다. 검술관 입구에 선 아이르는 방랑기사 브란 서머빌 경에게 받은 추천서를 내밀었습니다. 브란 서머빌, 수십 년 전부터 마인토벌에 앞장서온 것으로 유명한 기사였습니다. 검술관의 기사들은 추천서를 확인하고 의아해했습니다. 브란 서머빌은 좀처럼 다른 사람에게 추천서를 써주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강당 안으로 들어간 아이르는 순식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때 입구에 서 있던 기사가 강당 안으로 들어오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예비 수련생들을 가르치고 평가할 교관 아메드였습니다. 아메드는 인사를 마치자마자 짐을 전부 내려놓고 밖으로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예비 수련생들을 육체 단련장으로 데려간 뒤 체력 테스트를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설명도 없이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달리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르는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힘들어. 더는 못 뛰겠어. 10년 동안 누워 지낸 몸은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은 아이른을 교관 아메드가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이른이 떨리는 팔로 땅을 짚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힘겹게 몸을 일으켜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꿈속의 그 남자가 견뎌온 세월에 비하면 수십 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검을 휘둘렀던 사내, 그와 동등해지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뛰어넘어야 해. 지금까지 나태하게 살아온 나 자신을, 평생을 침대에 누워 지내던 나태공자, 그의 위대한 첫걸음은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침대에 누워 지내며 나태공자라 불렸던 아이른. 하지만 이름 모를 사내의 37년이 담긴 꿈은 멈춰있던 소년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남들보다 한참 늦게 시작했고 아직은 검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지만 수없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그의 의지만큼은 이미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이제 아이르는 가족들의 응원과 함께 대륙 최고의 검술관으로 향했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나태공자 노력 천재 되다 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더욱 재미있는 작품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